이번 주제는 제가 뭘로 잡았냐면 아마 요 주제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주제를 잡나.'라고 이제 하셨을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이 사이비 종교의 먹잇감으로 키우는 방법.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미 아이들을 사이비 종교의 먹잇감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런 데 빠지지 않는 방법, 그런 사람들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피하나 를 다루죠. 많은 이제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게 배척을 하나라는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게 이미 얘기를 해 주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 있다. 근데 사이비 종교만 그런가요? 다단계도 그렇고 도박 중독도 그렇고 뭐든지 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사방에 덫이 놓여져 있어요. 오늘 인제 이 영상에서 그거를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광고 하나 먼저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요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영상 같은 거 들으시면서 좀 많이 불편한 면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인제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읽기 불편한 책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편하긴 하지만은 내가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실제로 나 자신을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충분히 그 사람들과 대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설득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저기 뭐야 또 이 다른 사람들도 이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내 자식이죠. 특히 거기서 올 때는 내 자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 책을 한번 읽어 보시라고 제안은 드리고요. 요거는 인제 한국의 전자서점이라고 하는 여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그런 걸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찾아 가지고 한번 저기 읽어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인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 제 전자책 여기 서점 여기 링크 있는데 요거 따라가서 거기서 인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일반 자녀 두뇌 발달 방법은 제가 아직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 해 놓지를 않았고 하지만 일단 맛볼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폐 아이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인제 완전히 좀 인제 정규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커리큘럼 안에 보면은 인제 요거를 체계적으로 두뇌 발달이 가능하도록 인제 만드는 수업 방법을 합니다. 요것의 가장 기초가 뭐냐? 아까 보여 드렸던 책 중에서 여기서 요거 있죠?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요 뒷부분에 두뇌 발달할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고 내용을 이제 자폐 아이 두뇌 발달 방법에다가 적용을 해서 부모님들 용으로 수업을 인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 요번 가을하고 아마 내년 봄 학기도 좀 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자녀의 두뇌 발달 교육 방법 수업 있죠. 요거는 일단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폐 아이 두뇌 발달 교육을 집어넣어 놓고 요것을 좀 더 체계화를 좀 더 많이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일반 자폐가 아닌 일반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따로 수업을 빼는 건데 사실상은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아요.
다만 인제 차이가 뭐냐면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의 수준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제 그 수준이 쪼끔 저기 뭐야 여기서 단계가 쪼끔 높아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쳐간다. 근데 방법만 쪼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자폐아의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은 이 제가 인제 말씀드리지만 지적 장애 부모님들 또는 이제 자폐뿐만 아니라 ADHD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종류이고, 또 그 후에 가서 일반 아이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학교에서 인제 학교 교육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예 이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제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인제 제가 하나 요번에 그 아직 이게 인제 이 오픈을 안 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두뇌 발달 방법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요것도 인제 커리큘럼을 다시 인제 만들어서 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을 건데, 이거는 인제 실제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두뇌 발달을 위한 이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실제로 학교 교육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진짜 학교에 가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졸리기만 하고 뭐 이런다. 이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와서 이 저희 두뇌 발달을 위한 교육 과정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공부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수업 스케줄 등록을 받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자폐 부모님들이나 ADHD나 뭐 아니면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부모님들 계시면은 요 수업 등록하는 것서부터 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뭐 저기 뭐야 제안을 해 주시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여기서 내리고, 오늘 실제 주제인 내 아이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 사이비 종교가 좀 참 여러분들 제가 사이비 종교를 이유로 든 이유가 예전에 그 문득 인제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왜냐면 최근에 인제 요 근처에서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한국 이 선교하려고 하는 분도 만난,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 사이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문득 인제 떠오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저희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주제에다 집어넣었는데, 사이비 종교 하면은 뭐죠? 예전에 제가 봤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어떻게 하면 저 안에 빠졌는데, 저 속에 빠졌는데 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저희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처녀들 데려다가 성적으로 이렇게 막 농락하다시피 하고 저희 집단으로 벌거벗겨 놓고, 그 영상에서 실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명을 데리고 한 번에 그렇게 이 여러 여자, 그것도 젊은 20대 30 20 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과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데가 거기 말고 또 있더라고요. 뭐 이단이라고 취급받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뭐죠? 신천지도 그런 것 같고, 또 통일교도 그런 쪽에 들어가나 뭐 그런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호와의 증인도 사이비 이단이다, 사이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고요. 근데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해 볼까요? 예전에 몰몬교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인제 제 사무실 앞에, 여기가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고 저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고, 또 저희 애가 혈액병과 이제 자폐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비상대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길 건너에다가 사무실을 얻어 놓고, 지금 사무실 연장 계약까지 해놔 가지고 이 갑자기 일 주일 전에 저희 사무실 저 뭐야 연장 안 하면 비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 보니까는 이 계약이 끝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시 계약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 근처에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몰몬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인제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몰몬교 예전에 박사 때 같이 학교하던 친구도 몰몬교였는데, 그 친구랑도 얘기를 해본 적이 좀 있었고 그랬는데, 몰몬교는 인제 기본적으로 이 부인을 여럿을 둘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제 "사이비다."라는 식으로 인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교리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만났던 그 몰몬교 친구는 굉장히 순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욕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몰몬교 선교하는 사람들이 둘이 항상 다니는 것 같았는데, 흰색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인제 딱 있었는데, 와 가지고 인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무슨 얘기냐?"라고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그 성경을 그럼 하나님이 직접 썼냐?"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제 사람이 쓴 거다." 그러면, 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쓸 정도면 그 사람 신의 단계까지 오른 사람이겠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 신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러더라, 뭐 영적인 그런 어떤 능력으로 인제 그렇게 교감해서 신의 음성을 듣고 쓴 거고." 그래서 "야, 신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받아 적는다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럼 그 사람들이 신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요렇게 이야기가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하는 말이 "야, 우리 좀 저기 인제 바빠서 그런데 다음에 또 만나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 우리 그만 갈게." 그러고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났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했어요.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요번에는 인제 제가 그런 얘기보단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하면서 그 사람들의 근거를 묻고 근거와 이유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게 사람들이 아니네요. 혼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바빠서 이제 그만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고 인제 자기 가야 되겠다고. 가겠다는 사람이, 제가 인제 사무실 잠깐 와 가지고 있다가 나갈 때가 걸린 시간이 1 시간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1 시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 또 와 있어요. 거기에 인제 다른 사람하고 저희 합류해 가지고서는 둘이 같이 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유, 아직 여기 계시네요. 어디 바쁘시다고 가신다." 그랬더니 앞만 안고 멋쩍게 웃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인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깨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고 피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포교하려고 오는 사이비 종교라고 보이는 그런 그룹에서 온다 그러면은 내가 도망을 다녀요.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다른 질문을 받기보다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을 때도 자기들이 답할 수 있는 질문만 받아요. 이 질문을 받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으면서 설득하는 거를 더 선호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 인제 저희 집 주변에서 이렇게 뭐 나눠 주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뭐를 얘기하냐면은,
버추얼 뭐 리얼티라고 해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터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어떤 장소에 인제 무슨 리조트 같은 거를 해 놨는데 그거를 버추얼로 분양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제 돈을 버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그래 가지고 직접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제 대장이 있고 인제 행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원이 있고 그래서 이 행동원이 있는데 이 행동원이랑 인제 저희가 미팅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 했거든요. 인제 그 한 공간에서. 행동원이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하나 질문을 그때도 인제 근거를 묻고 이유를 묻고 질문을 몇 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여기 칸막이가 있어서 몰랐는데 저는 이 사람이 그냥 혼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뒤에 대장이 있다가 딱 오는 거예요.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개입을 해 가면서 딱 끊고 인제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길래 제가 이 친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설명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서 인제 딱 봤던 게 뭐냐면 '아 이게 다단계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대장이 여럿을 데리고 인제 하고 그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이 전형적인 다단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인제 이 친구에게 했던 질문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행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자기 대장한테 자기 상사죠. 상사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나도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인제 완전히 파토가 난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는 행동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에 끌려 들어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깨져 버리고 인제 제 이야기가 머릿속에 박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대장이 당장에 어떻게 하냐면은 인제 우리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때 딱 하는 말이 그건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 만남은 이 행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 쪽에서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 쪽은 이게 인제 저죠. 이 민동필이. 예. 민동필이 쪽은 듣기만 하는 거다. 그래서 당신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미팅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팅을 끝내는 거예요. 저는 황당했어요.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유를 알죠. 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야기를 질문을 해도 그 사람들이 가진 지식 안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저처럼 이유랑 근거를 물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 가면서 다시 역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거든요, 주로가. 그러면서 인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얘네들이 일방통행식 제 의견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질문할 기회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 저는 인제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게 여호와의 증인하고 모르몬교를 사이비 종교로 볼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그거는 사이비 종교라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여자들을 성적 놀이개로 인제 만들었다는 것만 봐도. 그러면 그런 형태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질문을 할 때 질문의 한계가 그 사람들 틀 속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그 속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되돌아와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이비 종교를 구분해 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하나는 신천지인가 했는데 대학에 와서 마치 대학생들처럼 하면서 공연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얘네들은 걸러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요. 다단계도 피해야 된다 이게 들어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이유는 거기에 걸려들면 너희들은 빠져서 못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지지 않는다면 왜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딱 보고 '아 쟤네 신천지에서 왔어? 뭐 내가 쟤 만나지 않 굳이 뭐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 신천지? 이제 궁금한데 쟤네들한테 뭐 좀 질문 좀 한번 해 볼까?' 근데 저는 실제로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 친구 신청하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나중에 신천지 뭐 이 무슨 장막 어쩌고 이런 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 한테 질문을 해 보려고 이렇게 쭉 봤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자기들의 행사나 뭐 이런 것들만 일방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것도 인제 페이스북을 보고, 그래서 인제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면은 친구 맺은 상태에서 계속 질문해 가면서 인제 똑같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한번 좀 이렇게 그 댓글놀이라고 인제 저는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해 볼까?'라고 했었는데, 아예 그런 걸 막아 놨길래 그 사람들은 인제 친구에서 다 없애 버렸는데, 보이자마자 없애 버렸어요. 그 의사소통의 창이 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이제 사이비라고만 써 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빠진다 안 빠진다 이거는 사이비다, 사이비가 맞다 아니다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이미 판단을 내려놨어요. 그럼 누가 판단을 내렸느냐? 다른 종교인들이 판단을 내려놨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사이비에 속한다, 뭐 이단이다라고 해 놓으니까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언론이든 뭐든 사이비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사이비를 구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면 얘네들은 더 이상 포교 활동을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로서는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왜? 아니 저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얘네들이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 파고드니까 그거에 빠지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저희 구분하는 방법도 계속 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희 기자든지 뭐 아니면 사이비 종교를 그 척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구분하는 것, 얘네들은 이렇게 하더라, 이걸 계속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전체적으로 볼 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빠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한계가 있어서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그러면은 그거를 되돌아보는 건 처음으로 되돌아서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학교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뭐냐? 여러분들 인제 한번 보세요. 그 친구 사이도 그렇고 이게 사회에 만연이 돼 있어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특히 인제 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그 뭐죠? 학교의 교사와 학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냐 하면 부모와 자식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는 가르쳐요. 가르친다. 아이는 배운다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가르치냐면 방법도 가르쳐요. 예를 들면 고기 잡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요거는 역사, 요즘 역사 왜곡에 대한 이야기, 요번 광복절 그 연휴 끼면서 또 한 사람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그 역사를 왜곡하는 형식의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뉴라이트인가 뭐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뉴라이트인가 하는 쪽에 무슨 어떤 역사적 그 관점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 어떤 사람들은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배우면 그 방식이 옳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요. 옳다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처럼 공산당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산당은 싫어요." 하다가 입이 찢겨져 죽었던가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아 죽었던가 아마 그런 이야기로 나왔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극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쪽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서 계속해서 그 이 가짜 뉴스인가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 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사상을 다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의 그 사상을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다르지가 않아요. 자기들만의 논란 속 논리 속에서 그 사상을 다져가면서 그걸 가지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잘 안 받아요. 자기들의 주장만 외치고 있지. 그 질문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질문할 때 기자회견한다 그러면은 질문하면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녀요. 도널드 트럼프 그 미국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이 생각의 두뇌 능력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낚싯바늘로 그 딱 걸듯이 후킹을 그 저기 잘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딱 이렇게 골라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나를 따르는 추종 세력으로. 자 그것이 바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입식 교육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는 거니까 지식을 전달할 때 이쪽 지식을 전달할 건지 이쪽 지식을 전달할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뿐이지 둘 다 지식을 전달하는 건 주입식 교육이 돼요. 더하기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느냐. 이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뭐를 뜻하죠? 제가 요거를 좀 없애고 네, 이제 주입식 교육 이게 옳다 그리고 그르다 이걸 기반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옳다 그르다를 기반으로 가르친다는 건 뭐죠? 여기에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려 놨어요. 그럼 누가 판단을 내렸냐예요. 여기서. 이것이 역사학자가 판단을 내렸으면 이거는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른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판사가 판단을 내렸으면 판사의 법 해석에 따른 연구가 될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인이 판단을 내려놨으면 사이비 종교인의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일반 종교인이 판단을 내려놓으면 이건 종교 뭐 학자들의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인제는 쪼끔 내용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답이 나오죠?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판단을 누가 내렸을까요? 아이가 내린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는 판단 내린 거를 받아들이도록 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그 상황에 따라서 내 판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나는 '아 그래 놨더니 이건 나한테 불이익이 왔네.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아 이렇게 판단했더니 야 요거는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얻었어.'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판단이 내려진 지식을 지식이죠.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면 두뇌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판단 내리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점차적으로. 그럼 어떡하죠? 이런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수동적이 돼요. 누군가가 판단을 내려주면 움직이지만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이럴 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판단안의 근거까지도 "이런 근거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걸 통째로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식으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하면 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아이들은 그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 받아들이고 그 방법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낚시 방법이다 그러면 이 낚시 방법을 가르쳐 주면 다른 거를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낚시 방법을 계속 쓰면서 안 되면 "이거 왜 안 돼요?" 그다음에 누굴 찾아가죠? 가르쳐 준 사람.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실제로 판단을 내려놓고 가르치다 보니까 머리가 있는 아이들은요, 반항해요. 어떻게 반항하느냐? 판단을 이미 내려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래서 교사들 보면은 학생들이 교사들 뒤에 가서 꼰대라고 하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게 단순한 반항에서 오는 게 아니라 판단이 내려진 지식을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 그 교사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그런 위치상을 깎아 먹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얼추 비슷한 현상을 집에서도 볼 수 있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판단한 거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은 부모에게 반항해요. 그리고 부모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 자,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들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차 자라나서 사회에 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들어간 형태로 전달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지식이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지식이라야 돼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면 에이, 아는 거 또 가르쳐 주고 있어? 저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세요. 요게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회에 딱 나왔는데 도박의 세계, 사람들이 야, 거기 갔다 도박에 빠질 수 있어. 아예 시작도 하지 마. 그다음에 게임의 세계, 야, 게임 그런 거도 저희 하다가 그 속에 빠지면은 너 진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게임 좀 그만해. 사이비 종교, 야, 거기 빠지면은 못 헤어나온다더라. 그런 거 조심조심해.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무슨 이 역사 왜곡적인 그런 어떤 관점 이런 거 보면 야, 너 그런 역사들 듣다 보면 네가 진짜 그런 게 진짜인 줄 알고 그 판단이 흐려져서 진짜 원래 벌어졌던 역사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러면서 뭐냐면 좋은 것만 들어. 만들어가 아닙니다. 좋은 것만 들어. 요거 띄어쓰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챙겨주고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키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막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성적인 내용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성에 눈을 떴다. 그럼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도박에 눈을 떴다. 신세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세계의 맛을 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로운 곳에 새로운 접근법, 새롭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가 그 뭐죠?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저희 무슨 그 공연 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이 막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 공연 재밌네. 그리고 새로운 저런 모습으로 새롭게 이제 공연하고 있네.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계인 사이비 종교로 딱 들어갔을 때, 와, 이게 신세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제목에다 써놨지만 사이비 종교의 먹잇감. 이건 사실 아이들을 키워서 사이비 종교에 던져주는 현상이 벌어지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디서 오죠? 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그런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방법마저도 이미 방법을 판단으로 이제 판단이 내려진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많은 학생들을, 아이들을 사이비 종교의 먹잇감이 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사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사회의 틀이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사회에서 선후배 조직 간의 문화, 그러면서 이 듣고 들은 대로 따라야 하고 내가 그 싫어도 해야 되고 이런 군대식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사이비 종교 다단계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계속 키워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 아이 또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교육에 있어요.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제 교육의 자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교육이에요. 제가 요 전자책에다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이 두뇌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에서 다루는 그 공부 방법을 통한 두뇌 발달을 이루어가는 그 이 공부, 교육. 이것만이 유일하게 질문하고 근거와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논리적인 것들이 어디가 허점이 있는지를 짚어갈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물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가 사이비 종교로부터 내가 이 빠지지 나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조직들에 가서 맞서서 부딪혀서 한마디씩 해 가면서 토론을 하든 뭐 토의를 하든 해 가지고 그런 조직들이 차라리 나를 밀어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으려면 두뇌 발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하는 게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일단 지금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게 이 자폐 부모 교육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후에 가서 일반 아이들
두뇌 발달 방법 교육 과정도 이제 마찬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을 가지고 그다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가면서 계속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인제 두뇌 발달 방법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글을 써도 내가 써야 되고, 시험을 봐도 내가 봐야 되고, 문제를 풀어도 내가 풀어야 되고, 뭐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해도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내가 뭐든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두뇌 능력을 내가 키워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의 교육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사람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실제로 두뇌 발달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처럼. 하지만 인제 그런 사람은 가물에 콩 나듯이 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지식을, 이미 판단이 내려진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두뇌는, 그런 교육에서 자란 두뇌는 이 생각을 못 해서 점차 갇히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스스로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판단을 내려준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질수록 사이비 종교든 뭐 이런 거에 빠질 확률, 다단계든 이런 거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인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면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방법은 제가 이제 제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에서 저희 제공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제가 여기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나누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네. 그러한 맥락에서 인제 이 자폐부모, 아니 제 자폐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내 아이 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사이비 종교로부터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빠졌더라도 어떤 식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인제 됐으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인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이비 종교 빠지는 게 어릴 때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빠지죠. 예, 저는 좀 그런 모습들을 꽤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좀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제 아이를 키우신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네, 다시 한번 이 교육 방법, 내가 지금 아이에게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이게 실제로 두뇌 발달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와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통행식 방법으로 아이들의 두뇌를 가둬놔서 결국에 가서는 사이비 종교나 이런 다단계나 이런 것에 먹잇감으로 던져 놓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